네, 안녕하세요. 전 국가대표 농구 선수 하은주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 딱 들어왔을 때 제가 키가 커서 놀라셨나요? 아, 놀라셨어요? 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키 크다 여기에서 조금 더 이렇게 친근한 느낌이 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늘 진솔하게 제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욜로가 뭔지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 잘 됐어요.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욜로가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 욜로가 도대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스포츠 어떤가요? 잘해요. 네. 우리나라 근데 스포츠를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엘리트 체육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엘리트 체육은 올인인 것 같아요. 올인. 운동선수면 운동만 해야 돼 이거죠. 네. 그게 엘리트 체육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농구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농구를 시작해서 저희 코치님 그리고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농구를 시작한 이상 농구에 집중해서 농구만 해야 돼. 다른 건 다 사치야. 올인해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에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는 올인 이렇게 하면 굉장히 뭔가 멋있지 않으세요? 근데 멋있죠. 뭔가 어느 한 가지에 내 모든 걸 쏟아붓는다는 말은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또 내가 무언가 한 가지에 모든 걸 쏟아부어서 좋은 점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이것저것 막 하다가 시간을 낭비하느니 이 하나에 모든 걸 쏟아붓게 되면 결국 그거에서 집중력도 좋아지고요.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이걸 이루는 시간이 훨씬 더 빨리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런데 모든 걸 쏟아부으면 다 잘 될까요? 대한민국의 운동선수 100명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 100명의 운동선수 중에서 100명의 선수 대부분이 저는 나중에 프로 선수가 되고 싶어요. 전 나중에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금메달을 따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현실에서 이들 중에 정말 그들의 꿈을 이루고 잘 되는 선수는 한두 명밖에 없죠. 그럼 나머지 99명의 선수들은 그들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운동을 그만둔 선수들이 많죠. 네. 이들이 어떨까요? 허무하기도 하고요. 네. 제가 지금 나이가 34살입니다. 올 봄에 선수를 은퇴했어요. 네, 은퇴를 했는데 이른 은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농구만 하다가 운동을 그만뒀으면 다 끝나는 게 세상이 다 끝나지 않더라고요. 요즘 100세 시대 들어보셨어요? 100살까지 산다 그러죠. 우리 세대들이 나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면. 그럼 저에게는 아직도 70년 가까이의 시간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서 걱정이 안 됐어요. 은퇴하고 나서도요. 그건 어릴 때부터 올인해야 돼, 운동만 생각해 라는 얘기를 듣고 자란 다른 선수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점이 저에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 다른 점이 내게 생겼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운동선수는 뭐가 재산이다? 몸! 맞아요. 그런데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농구를 시작하면서 이 무릎 부상이요, 정말 끈질기게 저를 괴롭혔어요. 그 초등학생 나이부터 성적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도 많이 시키고 대회도 쉬지 않고 나가면서 제 무릎 연골이 다 없어졌어요. 무릎 뼈가 이렇게 있으면 그 무릎 뼈를 감싸고 있는 연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연골이 없으면 뼈가 그냥 이렇게 닿죠. 그래서 딛고 점프를 할 때마다 이 무릎 뼈를 칼 같은 날카로운 게 찌르는 느낌이 들어요. 아프겠죠? 아프죠. 그래서 저는 경기를 치르고 나면 무릎이요, 이렇게 부어요. 허벅지같이 이렇게 부어요. 그리고 한 2, 3일을 쉬면서 다시 붓기를 가라앉히고 경기에 나가고, 은퇴하는 시기까지 계속 이거의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른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번 시즌을 치르면서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이 무릎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혹시 내가 은퇴를 한다면 몇 살 때쯤 하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몇 살쯤 하실 것 같으세요, 은퇴를?
45살, 60. 죄송해요. 아직 이렇게 어린 학생들한테 은퇴를 얘기하고 죄송해요. 자, 제 인생에서 첫 은퇴는 14살이었어요. 네, 14살이 은퇴를 했습니다. 전 은퇴라고 생각해요. 제가 중학교 1학년을 올라가기 전, 입학하기 전 겨울에 무릎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의사 선생님이요, 너무 무릎이 심해서 운동 못한다 그랬어요. 운동이 다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운동을 못한다니까 앞이 깜깜해요. 앞이 깜깜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은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살이에요. 난 뭘 잘하지? 난 뭘 좋아하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제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지만 자연스럽게 저는 운동선수의 삶에서 일반 학생의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일반 학생이라는 말 좀 이상한가요? 아니죠. 네. 운동선수들은 여러분 같은 일반적인 학생을 일반 학생이라고 해요. 네, 일반 학생이세요, 여러분들은. 네. 제가 어디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처음에 일반 학생의 삶을 시작했는데 너무 즐거웠어요. 저는 같이 수업을 듣고 친구들이랑요, 같이 공부하고 또 수업 끝나고 학교 끝나고 하교하는 길에 학교 앞에 분식집 가서 떡볶이도 사 먹고요. 네, 지금 보시듯이 같이 한 달, 두 달 연습해서 합창대회 나가서 막 우승도 해보고요. 네, 너무 즐거웠어요. 여러분 들으시면 그게 뭐? 당연한 건데 그게 뭐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농구가 다고 농구를 못하면 불행한 거고 농구를 잘하면 행복한 거야. 이게 다였어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농구가 아니어도 행복한 게 있고요. 또 이 행복을 아니까 또 다른 행복을 또 찾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제가 농구가 다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됐죠. 네. 제가 중3이 됐을 때 제 키가요, 몇이었을까요? 2m요. 중3이에요, 중3 여러분. 네. 제 키는 중3 때 195cm였어요. 네. 좋습니다. 이런 반응 너무 좋아요. 네. 놀랍죠? 여자 선수 중3이 195면 내가 농구팀 감독이면 탐나지 않겠어요? 네. 중3이 되니까 저희 학교에 있는 이제 농구부 감독님이 매일같이 저에게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농구부 돌아와라. 빨리 들어와라. 농구해야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해도 아니죠? 이제 막 일반 학생으로서 해서 너무 행복한데 아니죠. 더군다나 저는 무릎이 시한폭탄, 그렇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상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저한테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주야, 일본에 진짜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 농구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너 학비, 생활비, 치료비 다 지원해 준대. 좋죠. 이미 좋죠. 근데 이 학교는 학생 신분이 우선이기 때문에 수업 다 하고 나서 그리고 방과 후에 운동을 해. 좋죠? 근데 이 학교는 학교 전담 병원이 있고 학교 내에 재활 시설이 있고 트레이너가 있고 매니저도 있대요. 네. 마다할 이유가 없죠. 마지막 제가 완전 결정한 건요, 그런데 더 거기에 더불어 네가 와서 해보고 농구 아니다 싶으면 농구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너무 그때 괴로운 시기였어요. 중3이었지만 많이 힘들었고 그런 나이에 그래 제대로 된 무릎 치료 한번 받아보자. 그리고 또 가서 일본어 하나 건지면 그게 어디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일본행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일본에 갔을 때 이 사진은 저희 일본 농구팀의 감독 선생님이세요. 네, 제 은인이시자 제 은사님이십니다. 한국에서는 하루 종일 농구 생각만 해도 모자란다고 항상 얘기를 듣던 저에게 이노ue 선생님은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사람 많아. 걱정하지 마. 팀 걱정 안 해도 돼. 24시간 생각할 필요가 없어 라고 하셨죠.
저 없어도 팀이 잘 굴러간대요. 할 사람 많대요. 그런데 실제로 진짜 할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저 없어도 할 사람 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 이 학교가 워낙 유명한 학교다 보니까 선수들이 일본 전국에 잘하는 선수들이 추려서 정말 마지막 엘리트 뽑히는 선수들만 모아놓은 거죠. 일본은 1년에 3번의 전국 대회가 있어요. 제가 간 해에도 첫 여름에 고1 때 여름에 전국 대회가 있었는데 굉장히 멀리서 있어요. 그래서 선수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12명의 멤버에 든 선수만 비행기를 타고요. 나머지 선수는 버스를 타게 됐죠. 나름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았어요. 즐거웠어요. 막 수다 떨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갔어요. 흠이 있었다면 10시간을 탔다는 거. 네. 제가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이때. 이제껏 농구는 해야만 해 해서 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내 안에서 해보고 싶다. 나라고 못하겠어? 내가 진짜 저 비행기 내가 한번 타본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야만 해 라는 강박에서 벗어나니까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는데 즐거워지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해야만 해요 하는 강박에서 벗어나서 하고 싶다라는 동기가 생기니까 그 다음엔 결국은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싶다라는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네. 처음 일본에 갔을 때는요. 나는 농구 선수로서 성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접고 있는 상태였어요. 네. 그 이유는 제가 그때까지 운동만 해야 돼. 안 그러면 성공 못해였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그러기에 제가 포기할 것들이 너무 소중했어요. 올인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니까 이번 생은 농구 선수로서는 글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일본을 간 거였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곳에 가서 내가 너무 하고 싶고 내가 너무 행복한 가운데서 운동을 하니까 농구가 잘 되는 거예요. 느는 거예요. 제 농구 선수 인생에서 가장 많이 늘었던 시기가 이 시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때 알았죠. 무조건 다 쏟아붓고 그거에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걸 얼마나 하고 싶어하고 이 안에서 얼마나 즐거움을 찾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성장하는가가 달려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올 봄까지 선수 생활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생뚱맞죠? 갑자기 땅 뭐죠 이게? 네. 저희 어머니와 찍은 사진이에요. 저희 어머니는요, 저와 제 동생을 정말 헌신적으로 키우셨어요. 저는 프로를 가고 국가대표가 되고 그럴 때마다 제가 조금만 더 뭘요? 엄마와 나중에 여행도 가고 잘 돼가지고 막 맛있는 것도 많이 사드리고 나중에 그렇게 해갖고 엄마가 뭐 데이트도 많이 하고 그거는 나중에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더 돈도 많이 벌고 여유가 진짜 많이 생기면 그때 진짜 난 효도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진은요, 제가 5년 전에 엄마와 보라카이 여행을 갔던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엄마와 갔던 처음이자 마지막 해외여행이었어요. 나중에 성공하면,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더 행복하게 지금은 조금 참자 였는데 이때 깨달았어요. 아니구나. 지금 누릴 수 있는 이 행복의 기회를 누리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건 이대로 이렇게 미뤄서 킵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의 기회를 내가 그냥 포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오늘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내일도 행복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내가 행복을 미루면 안 되겠구나라는 걸 이 일로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후배들이랑 많은 얘기를 해요. 근데 후배들이 너는 꿈이 뭐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떤 친구는요, 나 NBA 갈 건데요. 난 마이클 조던처럼 할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요, 저 슛이 너무 안 들어가서 슛폼 좀 바로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농구를 더 잘하고 싶어요 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들의 차이점이 뭘까요? 그들이 목표로 하는 그 꿈이
그들이 손을 뻗고 그들이 점프를 뛰었을 때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는가? 저도 처음에 예전에는 그 처음에 친구처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해도요 마이클 조던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나중 친구처럼 내가 오늘 무엇을 하고 내가 오늘 어떤 걸 신경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하나하나를 이루는 걸 맛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너무 희열이고 짜릿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이클 조던이 되는 것보다 오늘 이 슈퍼물 하나 고치는 게 더 쉬워요. 네. 물론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저는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목표를 잘 잡아서 하는 게 저는 더 그 과정에서의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행복을 나중으로 미루고가 아니고요.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충실하게 즐기는 사람. 이 사람이 이런 사람들을 욜로족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저는 지금 진정한 욜로족으로 거듭나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뭐야 그럼 그냥 이 순간 즐기고 말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네. 이 순간을 행복을 찾으면요. 이 순간 이 과정에서 행복으로 인해서요. 여러분들이 성장을 할 수 있게 돼요. 네. 성공을 바로 하는 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뭘 잘하지? 그거 하나를 찾아도 그건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성장들이 모이면 결국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설령 그렇게 성공을 할 수 없었더라도 적어도 여러분들은 예전에 본인보다는 성장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매 순간순간에 행복을 충실하게 누리시면서 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성장하시는 그런 삶을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